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영식입니다.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 시간엔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먼저 화면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공약 발표, 이후 추가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 사실,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어기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 어기구 이번에 힘있는 중진 의원이 되고자 삼선에 도전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진도 이젠 중단 없는 당진 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삼선 중진 의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삼선의 힘으로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 30만 저등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당진이 커집니다. 지금 당진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크게 도약할 골든타임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검진의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저 어기구가 삼선 중진이 되어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경제 폭망,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경제, 외교, 안보, 민주, 민생 등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민주당과 어기구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너져 내린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걱정하는 청년, 육아와 주거가 불안한 중년, 건강과 노후가 불안한 어르신들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저 오만하고 무능한 권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용선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정용선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직접 입안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률이 범위 내에서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률을 직접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또 민심을 제대로 살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국가와 국익,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우리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당진이 떠나가는 도시, 이사가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의료, 환경, 여성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당진의 의료 시스템 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2명보다 낮아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진의 의료 시스템 확충 방안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용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진이 떠나는 도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 특히 어린이와 응급, 산재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당진의 39세 미만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 확충 방안은 우리 당진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젊은이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선 당진의 의과대학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모 대학과 두 번의 접촉을 가졌고 제가 해당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대학 총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 당진의 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이번 주 중에 우리 당진에 와서 제가 추천한 두 군데 후보지를 이미 답사하고 가셨습니다.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지금 당진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 24시간 진료 시스템, 또 산재 환자들, 또 응급의학 분야에 특화된 그런 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당진에 있는 대기업에서 산재 전문병원 건립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서울에 있는 그 대학과 힘을 합친다라고 그러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의과대학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대학 부속병원을 우리 당진으로 유치를 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어기구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중심은 민간 의료 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민간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30만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당진의 질주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30만 자택도시로 빨리 커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 성모병원이 수청적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소아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 호스피스 병동 등을 갖춰서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은 화력발전소, 제철소, 산업 단지 등이 몰려 있어서 노동자 산재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관내에는 종합병원은 한개가 있고 상급병원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 공약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 종합병원을 총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공공병원을 11곳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한개가 없습니다. 민간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지금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진에 급한 대로 응급진료, 재활, 소아병동까지를 포함한 국비 100% 산재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께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어르신들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방문 진료 확대 등으로 노인 질환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지역 현안에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각 후보당 2분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저출산 문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은 국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기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이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38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계속 줄어서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OECD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진의 경우 다행히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뿐만이 아니라 충남 평균 0.84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흔히 노동, 주거, 교육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직업이 없고 집이 없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도 보유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과 출산을 한 연령 자체가 매우 줄어드는 상황에서 극적인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고 보육, 교육비 절감 등 아이 낳기에 좋은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출산 극복 관련 저의 공약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당진에서 터잡고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주택을 제공하고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상호조리원을 건립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는데요.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등 이 결혼, 출산, 양육, 저출생 해결 1+1억 드림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방금 어기구 후보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금전을 지급하는 그런 출생률 정책 이것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결혼이나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 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도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소 힘은 들고 경제적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많이 낳는 일이 부모 본인에게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좋고 이렇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부모들은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3년 이제 5년. 그리고 3명 이상 형제 자매를 둔 그 자녀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그 사람들만 일정 비율 별도로 분리해서 제한 공채를 한다든지 또 지금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침 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8%의 국민이 아침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해서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바꿔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5분간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용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어기구 후보님 22대 공약집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22대 그 공약집 중에서 21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난지도의 연육교 건립, 성문산단 분양 조기 완료 및 우량기업 유치 등 대부분이 상당수가 거의 그대로 22대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영부두 조성, 전통시장 정비사업지구 지정, 상권 르네상스 사업, 소상공인 자치 및 창업공간 마련, 마섬에서 외국마을간 해안도로 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아 및 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이렇게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부 공약은 일정 부분 이행률을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굵직굵직한 공약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어떤 시도라도 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문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시민 단체로 구성된 그 매니페스토 이런 본부에서 또 법률 소비자연맹 이런 데에서 21대 국회의원들 공약집을 전부 분석해가지고 이 국회의원이 과연 몇 퍼센트 공약을 이행했나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 충남 공약 이행률 발표해서 충남 의원들 중 단독 1위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공약들을 이번에 다시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그 이제 한 예로 이제 그 유곽도로 32번 국도 유곽도로를 왜 못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예를 들면 제가 그 32호 국도 유곽도로를 뚫으려고 국토부를 정말 문지방이 달도록 다녔습니다. 신문 보도도 많이 났을 텐데요. 근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그 국토 그 개발 계획을 네, 발표하지 답변은 않습니까?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근데 질문을 너무 길게 아니 저기 제가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노력들이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이런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어도 임기 4년 동안에 이것이 기본 계획에 반영이라도 된다든지 아니면 설계라도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공약 그냥 건수 기준엔 이행률, 그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의 변화 또 당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게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말하고 왔습니다. 국회에서 건기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공약을 또 넣은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네, 역시 질문도 1분 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않고요. 예. 제가 이 철도라든지 지금 당진 대산강고속도로, 당진 철양강고속도로, 사통팔달 지금 맥힌 고속도로를 다 뚫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곽도로에서만 말씀드리면 유곽도로는 2021년도 예태 들어가려고 하다 예태가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이제 26년도에 내가 반드시 집어넣겠다 해서 이번 공약에 집어넣고요. 다른 공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제시한 공약 77.6%를 완료해서 충남 1등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또 우리 오 후보님은 재선 5년 동안 집권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8년 중에.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힘 있는 중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근데 재선이 중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서서 본 대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진 시민들은 잃어버린 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교부세를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당진은 상반기 하반기에서 47억 가져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 99억, 홍문표 의원은 144억, 민주당 초선 의원인 충북의 임모 의원도 127억,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져오는데, 중진이 되든 삼선이 되든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삼선이 되고 나면 다음 선거 때는 사선이 돼야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능력과 열정의 이렇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권자들한테 사과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기 때문에 5분 지금 활용을 다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도권 발언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어기구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효서 후보가 자꾸 나쁜 것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결 개수정수위를 2번 들어가서 당신 역대상 최대 예산을 따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그 특교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우리 이무선 의원 얘기했는데 예결 수위 들어가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저도 예결 수위 있을 때, 개수정수위 있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을 따왔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이제 답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토론에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이거는 꼭 좀 한번 우리 후보님께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후보님은 계속 지금 이렇게 뭐 네거티브 하는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MB 정부 때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항소심 판결에서 정 후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잘 들어야지. 이게 이 시간을 빼줘요 좀. 우리 정 후보님이 네. MB 정부 때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시민들께서 꼭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공작 사건이라는 예. 증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 거기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까봐 제가 가져왔어요. 예. 이게 BH 청와대 지시사항이다. 매일 댓글을 달라. 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모든 부처에서 다 해오던 일입니다. 이 해오던 일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특정 언론이 짜고서 경찰이 댓글 공작을 했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해서 엉터리로 이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또 예, 국무차장 회의 자료예요. 자 됐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항변하고 계신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우리 후보님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 이 윤석열 서울중앙감이 그렇게 지금 잘못됐다는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 엉터리 수사를 사건은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사건은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했습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기소하고 아니, 수사하고 네. 다 했는데 아니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경찰이 수사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근데 같은 경찰끼리 그게 그렇게 수사하면 그러니까 예. 이 일부 정치 경찰들이 수사를 했고 이게 정치 보복을 한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 이게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준비해온 이유가 뭐냐면 댓글 공작이나 어떤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경찰청장 지시사항인데 뭐냐면 자, 그러면 보도가 좋아요. 잘못됐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진상을 알려라. 아까 얘기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 아니, 지시로 그런데, 시작이 된 거고. 아니, 그런데 그럼 우리 여기에 보면 각 부처 주도권 총리실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주도권 근데, 투입니다. 예. 주도권. 아까도 제가 가만히 예.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예. 징역형을 받고 그러냐 말이에요. 같이 이 일을 처리한 공범들도 다 지금 징역형을 받았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죠. 예. 그럼 이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죠. 전혀 저는, 죄가 없다? 예?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전혀 잘못됐다? 사법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이 엉터리 판결을 해서 예. 저는 이런 누명을 썼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럼 이 같이 이 사건을 같이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그 대법원까지 안 간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김명수 아니. 대법원에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본인도 계속 포기하고. 갔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자꾸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서부터 해오던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죄로 둔갑시켰다. 이게 수십 차례 보도가 됐어요. 각 자, 저기 언론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국도 사고를 안 저는, 해요. 예, 한국 사법 체계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그러면 것이 아니라 평소에 판결 경찰관을 내용을 하시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평소 정치관을 하시면서 예. 대한민국 사법을 집행한 사람이 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이렇게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부정이 아니고. 한 번도 반성을 안 해요.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정당하게 일을 한 일을 경찰만 톡 집어서 하는 건 참 경찰이 아니라 그때 뭐 다른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전원재판부에서 아니, 지금 지금도 심의 중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반성을 않고 지금도 반성의 문제가 같이 아니라 제가 공범들은 이제 지금 우리- 다 징역형을 받았는데 예. 이렇게 계속 우기고 있어요. 그거 그러면 이 다- 한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평생 경찰을 하고 공권력을 집행한 사람이 이렇게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제 주도권 국회 가서 무슨 시간에 법을 다시 만들고 민의전당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약속 사면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15 광복 특사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2010 보는만 싹 빠지는 이유가 무슨 큰 이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2019년 2월 15일 날 예.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정치적 탄압 사건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네, 시간이 다 돼서 5분 시간이 다 돼서 주도권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두 번째 또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 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2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발표자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기구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뜨거운데요. 저 어기구는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진 시민과 함께 10대 분야 98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공약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약입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핵심 공약 5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진을 모든 길이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청지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제가 유치한 많은 교통 SOC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2서해대교를 독자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국도 32선 대체 오이도로를 반드시 건설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 새롭게 추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당진항을 충남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키워내고 당진 해수청을 신설하고 유치에 성공한 해경 인재개발을 필두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당진을 부산 영도에 버금가는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가격, 재해, 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쌀값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비료, 사료값, 유가, 전기료 등 영농비용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지원하는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고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농업인의 정부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한 농업해수법 등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비도 관광휴양지 공영개발, 버그네 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로 만드는 등 당진을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병 등을 포함한 종합산재병원을 설립하고 경제적 안정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기구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정용선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저절로 전원이 차단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선 후보, 질문하시면 됩니다. 공약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희정 지사 때 그 투자 사기에 속아가지고 수년간 허송 세월을 보내고 2014년 8월에 해제된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해제 지역 주민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게 2월 26일 날 대통령께서 태안 방문하실 때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지 않은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당진에는 미래 먹거리 선문 산단이 있습니다. 이 선문 산단 지금 공약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거의 이제 100% 목전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국회의원 돼 보니까 수도권 인접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전혀 꿈틀거리지 않는 것을 지원 우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이 분양률을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성문 공단이 꽉 차다 보니까 우리 당진에 또 다른 어떤 공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자유 경제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이게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희정 지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도 우리 성문산단이 비어 있고 우리 경기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다행히 지금 성문산단이 꽉 차고 또 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구역 지형은 지금이 가장 적기다. 꼭 당진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 공약을 제가 집어넣었지 무슨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 1분 30초 내가 답변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말도 못하는 지금 그 헛공약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댕겨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 지역 다니면서 지금 한 1,000억 뭐 어마어마한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우리 대통령의 지금 공약 전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약 질문과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용선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헛공약이다, 그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제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정치개혁, 국민통합, 당진발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당진발전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자유구역, 저는 300만 평 규모로 송악, 중흥리, 부곡리 일대에 조성을 하도록,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에 따라서 국제학교를 신설할 수 있고 외국 병원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산 신창역까지 내려와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당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필요성을 설득하고 제 그런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공약에 반영된 광명 당진 간 민자 고속도로 이것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 인구가 10만 명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당진 중심시까지 인근 부분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스마트 그린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경찰 수련원 그리고 제2의 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해서 아산에 있는 3개 경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경찰 교육 타원화하겠습니다. 당진화력 본사,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도 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용선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이제 상호 토론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어기구 후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용선 후보 저도 공약집 다 봤는데요. 정말 황당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약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 이거 안 됩니다. 국비로 지원해야 되고요. 자, 스마트 지금 신도시 100만 평 건설했다는 공약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당진에 이 수청, 우도동 등지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시간 초과됐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어디다 100만 평을 하고 어떤 주택을 몇 개나 만들 것인지 100만 평 신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100만 평 신도시는 지금 당진에 있는 구도심과 붙여서 건설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후유증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 100만 평 중에 우리 당진의 공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만 평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70만 평 정도는 주택, 상가 이런 시설로 그 건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서 채울 것이냐. 옛날 그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합덕 산단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당진의 교육,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지금 1만 명 넘게 교육 문제나 의료 문제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당진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하셨습니다. 이어서 3번째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각 후보당 2분입니다. 3번째 공통 질문은 현대제철의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가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에서는 연간 15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공통 질문은
정용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현대제철 주변 대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당진 시민 모두가 매우 잘 알고 계시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대제철이 지금 석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좀 줄이자 해서 나온 대안이 근본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그러니까 수소에 의한 제철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기술 자체가 2050년에 개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50년에 가도 기술적으로 이게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의 입장은 이거를 LNG 발전소로 만들어서 신전기로로 철을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LNG에 의해서 발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CO2 발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감축량은 뭐 한 1kW 전력을 생산하는데 45% 수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소 혼소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친환경 그런 발전을 전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기술 개발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써라,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해서 써라. 그렇게 되면 연간 약 6,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돼서 우리 기업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기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철강 프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현재 당진의 현대제철은 고루 중심이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도 현대제철의 환경오염 유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현대제철에 많은 질책을 했고 또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저희 지적에 따라서 현대제철이 그동안 4,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지금 실행을 했기도 했습니다. 이번 현대제철의 LNG 발전소 건설 결정은 기업의 이윤과 생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탄소 중립과 당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동 초기에는 LNG를 주 원료로 쓰지만 2030년부터는 LNG와 수소를 섞는 수소 혼수 발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수소 발전으로 전환해서 2050년도에는 탄소 넷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한 부분도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당진시가 지금 수소 도시 조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LNG 발전이 수소 발전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당진의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환경단체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당진의 신규 LNG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과학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제철의 일방적 발전소 추진을 반대하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검증 기장을 선정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대제철 측에 이에 대한 저희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일방적 강행 추진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주도권 토론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미진했던 부분이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은 5분 동안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이번엔 어기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댓글 공작과 공천 불복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윤석열 정부 관련 그 폭정 관련 질문을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양 명주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후보님?
이재양 명주.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간에 가장 핫한 유행어입니다. 예? 이재양 명주. 이제 양명주. 모릅니다. 모르시죠? 이게 이가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고요. 또 채는 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위합 의혹입니다. 양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5대 윤석열 정부의 실정, 폭정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 무책임한 어떤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과 사범이 당 대표이고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민주당 당 대표이십니다. 그런 당 대표를 모시고 있는 우리 오 후보께서 이런 질문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연합 아니 제 질문에 지금 답하세요. 질문에. 아니 그 서원이에요. 질문에 서원이라고 답하시라고요. 서원. 어? 서도말. 뭐예요 지금? 30초는 아니, 지금 본인은 간섭하면 안 돼요. 본인은 정권 몇 범입니까? 네? 본인은 정권 몇 범이에요? 본인 후보님 정과가 몇 뭐예요? 번이 몇 범이냐고 정권. 아 그건 좀 기다려서 헌법재판도 지금 저기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민주당 좀 당대표한테 기다리세요. 지금 예. 핍박받고 있는 민주당 네, 좀 당대표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정권 사법이라고. 시간을 주고 답변을 아니, 해야지. 답을 질서를 해야지 좀 지금 잡아야지 왜 그렇게. 여기서 조국 얘기가 왜 네. 나옵니까? 아니 그건 내 아니, 맘이에요. 그러니까 왜 답변 내용에 간섭하면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30분 부당한 지났죠. 거죠. 이거는 내 주도권. 네, 지금 말씀이 조금 격화가 되시는 네. 것 네. 같아서요. 아니, 답을 해야죠. 조금 진정을 네, 하시고요. 하세요. 당대표한테 정권 잠깐 사법이라고는 다시 하는데 한번 이게 말이 조금 됩니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답변은 1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물어보면 정책을 답해야 되는데 당 대표를 아 정권 이게 사법이라고 정책이에요. 얘기하고. 이게 정책이에요. 자,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이게 사건이에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무 사과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서두를 하지. 근데 서두를 시작하는데 말을 끊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하시면 안 되는 되고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답변할 데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자, 지금 그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마트 가가지고 대판단이 875원이다.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 후보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 상승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이 되는 국가 부채를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퍼부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대파 한단 가격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비난받고 물론 아니, 좀 더 자. 제 답변 시간이에요. 그 예, 항상 30초 아니, 제 답변. 예, 답변 시간이 무조건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토론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자꾸 예, 말을 차분하게 끊고 진행 그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제어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의 후유증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지 지금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도 돈을 풀지 않고 긴축 정책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타령하고 있고 그럼 정권을 못 알아잡았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 다 기승전 문재인이에요, 이 정권은. 후보님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그거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그 기분은 나쁩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그 방류하는 것은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인데 그것이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와 국제적인 전문 기구에서 인정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민주당이나 일부 진영에서 만들어낸 그런 괴담 수준의 그런 악영향을 과연 미치고 있느냐라고 아니, 하는 것은 우리도 나는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을 다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위험한 있는데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 무조건 IAEA 일본 편을 하고 무조건 찬성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나 아주 기분 나쁘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고 예.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지금 방류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거기 세슘 무력도 좀 잡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정어리떼가 죽고 뭐가 죽어요? 엄청난 정어리떼가 죽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정어리 때가 어디서 죽었어요? 아하, 이 신문도 아무것도 안 보시나 보네. 이거 시간도 다 가버렸어요, 또 이거.
네, 어기구 후보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아까 그 시간과 관련해서 아까 서로 정리를 할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20초, 15초에서 20초 정도 저희가 시간을 더 드렸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선 후보 주도권 행사할 차례십니다. 시간 역시 5분입니다. 예, 우리 어기구 의원님은 보도도 안 보고 제가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한 그런 내용들도 보지 않고 계속 뭐 댓글 그런데 이 댓글 공작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건을 저를 억지로 중간에 끼워 넣어서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밑보였던 그 경찰 총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끼워 넣어서 민주당 일부 그 의원들과 특정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 2월 10일과 3월 30일에 공식적인 대통령 지시입니다. 지시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댓글로 진상을 알려라. 그래서 그 보도가 진짜 잘못됐으면 진상을 알려주고 지적한 보도가 기분은 나쁘지만 맞으면 우리가 빨리 그거를 고쳐라. 네, 질문 시간 1분 예,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모든 부처가 다 예, 하던 질문 시간 것을 1분 됐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판결이 예. 되고 같이 다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아니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반성하면 안 아니, 됩니까? 예, 제가 이건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아니, 그건 다루잡아야 될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사법 체계를 완전히 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평생 사법 체계 아까 경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 판결의 내용이 잘못됐다. 아니 잘못됐으면 저는, 끝까지 저 다시 한번 대법원까지 두 분께 판결을 받아보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간에 저 상부를 여기에서 포기합니까? 두 후보님께 끝까지 다시 한번 가셔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두 예, 후보님께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시고 잠깐만 그렇게 저 해야지 왜 잠깐만 중간에 좀 상부를 정리 좀 포기한단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3분 정도 지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용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이어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자꾸 끊지 마세요. 근데 이게 2011년 11월 7일 날 총리실에서도 지시된 사항이에요. 온라인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라. 각 부처에서. 그리고 개인 메일을 통해서 진상을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모든 부처에서 다 하고 있던 거를 유독 경찰만 이걸 처벌을 하고 또 서울청에서 일어났던 일을 경찰청에 근무하던 저까지 끼워 넣어서 했던 저는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 끝나면 제가 바로 재심을 청구해서 바로 잡을 거고요. 그 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니, 저한테 전원재판부에서 질문을 심리 해야지. 중입니다. 그냥 본인 그러니까 얘기만 예, 제기해도 지금 되는 거죠. 아직 정확히 5초 좀 정도 이해를 하시라. 남았습니다. 예, 정확히 예, 좀-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이상은 아니 뭘 질문했어요 답변을 하죠. 더 필요한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영선 후보님께서 그동안 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특히 경찰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법을 지평하는 그 이 기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준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그냥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민주의 전당에 당신의 대표 선수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공천불복도 큰 문제예요. 우리 저기 그 시민들께서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공천불복 뭐 때문에 당했어요? 그때 그 왜 그때 컷오프 왜 당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건 공개를 안 하죠. 예? 왜 안 해요? 공개를 누가 그때 공개를- 형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1심에서 형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그거는 예? 컷오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지난번에. 아니, 시간만 준수해서 말하세요. 내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그거 대답해 보세요. 뭐 지난번에 그거는- 컷오프 된 이유. 그거는 예.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2월 15일 날 이미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은 문제 있는 정치적 탄압 사건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그래서 공천 불복하고 그래서 또 출마한 거예요. 공천 불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무슨 공천 출마 있잖아요, 불복이라고 그때. 하는 네, 것은 무슨 출마했잖아요. 경선 과정을 통해서 탈락한 후보는 예.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출마 가능해요. 그러나 경선을 시켜주지 않고 미리 그 컷오프 시킨 사람들은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게 열려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컷오프 당한 사람들 무소속으로 많이 출마했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네. 이런 공천불복하고 그러면요 다 이제 컷오프 대상이에요. 다 기회를 안 줍니다. 기회를. 근데 그런 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예. 야, 일단 뭐 예. 그렇게 우기 싫은데 저는 우리 정 후보님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셨고 그래서 이런 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공천 불복 이건 사회의 룰이거든요. 정당의 룰이에요. 정당도 다 헌법 당원 당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룰대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잘못 없다, 이 사법 체계 잘못됐다, 공천 시스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정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렇게 다 됐고요. 아까 사정에 따라서 20초 정도 저희가 시간 더 드렸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는데 두 후보자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용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지금 어기구 의원이 질의한 이 댓글 사건 억울한 사건이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 있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전원재판부에서 이 법률이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정용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정용선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하겠습니다. 정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선진 정치를 하겠습니다. 꼭 기호 2번 정용선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어기구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시민들의 축제입니다. 투표해야 바꿀 수 있고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당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민들께서 과연 누가 꼭 필요한 일꾼이고 일 잘하는 진짜 일꾼인지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약속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진의 미래를 위한 진실한 마음이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실천력이 검증된 저 어기구를 힘있는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더 크게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역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